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서주섭 차관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청와대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옛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적임자가 오셨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무거운 중책을 수행하셔야 돼요. 최고의 적임자가 오셨다고 생각이 되고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업무에 대거 없이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업무를 파악 중에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서먹서먹하신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안 문제는 차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오실 무렵부터 그 사드 배치 논란, 또 여러 가지 어떤 국방부의 그 권력 교체기에 있어서의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들은 빨리 수습하고 통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께서 안보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 어떤 국민 통합,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은 국방부 정책을 투명하게,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공개하는 가운데서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혼란을 방지하고 또 우리가 국방을 신뢰하려고 해도 국방 자체에서 어떤 기만이 있거나 또는 국민을 기망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국방부가 오히려 국방을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지고 동맹의 균열을 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드 논란에서 아까 1개 포대는 당연히 6개 아니냐. 발사대가 6기고 각 8발씩 장착되는 총 48개의 요격 미사일 세트로 이루어진 이걸 1개 포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1기, 2기, 6기 문제를 이야기하냐. 이런 어떤 다른 야당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괌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발사대가 몇 개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아니죠. 2기 있죠. 6기가 가 있습니까? 아니, 잘 모르시면 저기 정책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괌의 사드에 몇 개 발사대가 있습니까? 현재 2개. 2개죠? 2기. 그렇죠. 발사대 2기. 예, 발사대 2기죠. 네. 자, 사드 1개 포대라 하더라도 2기가 될 수 있고 6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1개 포대가 장차 한국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초기 작전 능력의 몇 기를 운용할 것이냐. 또 지금 몇 기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완성된 6개의 발사대가 들어온다고 돼 있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최종 작전 능력을 확보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 배치 단계에 있어가지고 목표는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1기가 들어오냐 6기가 들어오냐는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몇 기가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괌의 환경영향평가를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차관님 잘 모르시죠? 그때 32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월입니다. 23개월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32개월로 제가. 자, 그 다음에 괌의 배치가 임시 배치입니까? 영구 배치입니까? 처음에는 임시 배치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영구 배치를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공사 소요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건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작년에 한미 간에 올해 연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한 것도 시간을 빨리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기 또는 2기로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이것도 미국의 현재 사드의 수급 능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긴박하게 수립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상 기류가 나타난 거는 작년 10월 대통령을 둘러싼 어떤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고 12월에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이때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을 그냥 유지하면 됐을 걸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진다고 사드 배치를 앞당긴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제임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12월 4일 날
그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진다.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따라서 그 위협이 고도화되는 것 따라서 사드 배치 시기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 컨디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폴리티컬 컨디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거에 따라서 사드 배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앞당겨집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니까 3월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정확하게 3월 6일입니다. 4월 23일까지 들어왔어요. 약 한 달 보름에 걸쳐서 사드가 반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성주포대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 고압 전류도 못 들어가고 있었고 일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들어오다가 기어이 과속사고를 냅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 환경영향 평가 안 됐으니까 저 포상을 구축해서 발사대를 정상적으로 배치해. 이게 비정상으로 되니까 알루미늄 패드 깔아가지고 임시로 야전에 방치하다시피 배치했어요. 초기 작전 능력이 제대로 확보될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확보될 리가 없어요. 안정적 전압이 못 들어오니까 항공유로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데 전압이 불안정해서 대부분의 시간 레이더를 지금 꺼놓고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를. 이게 어떻게 초기 작전 능력 확보입니까? 제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하는 건 반대했을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갖춰서 얼마든지 충분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비정상성을 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강행하다 보니까 과속사고를 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를 밝혀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저는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점을 좀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드 발사대 얘기만 자꾸 하는데 거기 들어가 요격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발에 100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생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일본만 1분 드리세요. 예, 재밌잖아요. 들으시게. 자, 6개의 발사대가 중요한 겁니까? 활은 갖다 놨는데 화살은 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발사대가 있으면 요격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발사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후속 탄의 물량 보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전체가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과정이냐. 완전성이 있느냐. 아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따지다 보면은 이 사드 배치의 비정상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이게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왕 검토하는 김에 과연 이것이 지금 북한 무인기가 다 찍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전략 자산을 비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닌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사정권에 표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이런 면까지 검토해 근원적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한미 동맹 중요하다고 약속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배석하신 분 중에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셨는데요. 발사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사대에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 예. 이게 또 안 들어왔어. 이게 한 발에 100억 원이에요. 위승호 정책실장만 일단 한직으로 자천됐습니다. 예, 면직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그 원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역 군인이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원래 와 있었습니다. 쓰리스타죠. 예, 쓰리스타입니다. 근데 그 전임자 그 유재승 정책실장 예비역 중장인데 이분이 독일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에선 독사파라고 불러요. 독일 사관학교파. 그런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독사파예요. 독사파의 거두. 예. 그래서 독사파가 이 정권에서 잘 나갔다고. 전 정권에서. 그런데 사드 정보를 독점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차관도 이렇게 그 바이패스했죠. 그래서 그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했던 바이패스라면 장차관을 건너뛰고 청와대하고 직거래했죠. 예, 그건 제가 무수한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 정권에서 그 갑자기 4월 26일 날 사드가 도독 배치됐습니다. 워낙 그 비정상적인 배치라서 이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의 가속화라 그랬어요. 가속화. 북한 미사일 위협이 그 상승되니까 우리 사드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속화하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속이 아니라 과속이 됐어. 모든 게 비정상이에요. 과속 사고를 냈다고 이게. 아, 뭔가 멋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속하라는데 과속이 됐다. 과속이 됐다. 왜 과속이냐? 티켓 끊을 때가 됐다. 부지도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사드를 갖다 놓으니 이게 한전에 고압 전류가 들어와야 레이더가 가동되는데 한전은 고압 전류 못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해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니까 벙커 CU 기름으로 발전기 돌리는데 이게 엉망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발사대가 2기밖에 안 들어왔어요. 4기는 딴 데 있대. 예. 예, 그것도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예, 4대라서 뭐라고요? 사드. 예, 2드가 아니라 사드. 그다음에 그럼 2개는 뭐예요? 두 개는 2드죠. 그런데 이 사드가 또 미국이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린 공짜 밥상인 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10억 불 내래. 그래서 사드세요 해서 사드. 공짜 아닙니다. 사드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모든 게 비정상이에요. 이 사드는 제대로 가동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비정상으로 했냐 이렇게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4강 외교하려면 이 사드가 중요한데 이 사실을 보고를 안 하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가 알박이를 하고 과속 사고를 낸 다음에 보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받은 거죠. 예. 김경진 의원님. 예. 실제로 위승호 정책실장만 지적을 했는데 네. 보고 안 한 거 분명한 거 아니에요? 예, 고의 누락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의 감으로.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실무자들이 위승호 실장에게 한 보고서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예. 근데 그게 그 단계에서 문구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문서가 작성돼서 올라갔으니까 고의로 누락을 시킨 거죠. 왜 그랬을까? 뭔가 충돌을 피하고 싶었겠죠. 표 의원님. 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의원이 있어요. 네네. 김종대 의원. 네. 근데 청와대가 이거 발표하면서 슬금슬금 뭔가 좀 마사지하는 듯한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네. 정면 충돌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가장 전문가시니까 예. 정확하게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연 국방부나 군의 특성상 예. 그 새로운 권력 이미 확정됐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그런 부분들이 강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것보다는 두려움의 그 소산이 아닌가. 이걸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릴 경우에 당연히 자신들이 잘못한 짓. 그렇죠.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왜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벌써 6기가 다 들어온 거냐 4기가 들어와 있고 곧 배치 준비 중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아마 강독하면서 그것이 나왔을 테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 뺍시다 이렇게 나왔을 테고 그리고 나서 차분히 이후에 대통령님께 뭐 신임 참모총장이나 신임 국방장관이든 보고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청와대에서도 이걸 있는 그대로 지금 다른 일반적인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관계자들을 추적해 들어갈 경우에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미 간의 균열도 발생할 수 예. 있고 사드란 것은 현재 한중 간에도 정답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중국에 이건 반드시 철수시킵니다. 약속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중국에 이거는 당신들의 그 관여할 바가 아니니 관계하지 마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이건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에 대한 외교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뭐 조금 더 그 조용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김 예. 저기 이 문제는 예. 저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있는 사안인데 왜 어렵냐면 제가 미국 대리대사를 만났습니다. 그 지금 대사가 공석이라 부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 래퍼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회의 때 따졌어요. 이렇게 도덕 배치하는 게 어딨냐 그래. 전세 어느 말이 나라에 되냐. 있냐, 이런 게. 예. 이제 꼭 공사판 되는데 그 성주가 공사판에 전략 무기를 배치해? 그러니까 아니 한국 정부가 요청해서 다 협의해서 한 건데 왜 미국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 또 따질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의 배치가 뭐냐? 이거 무슨 정략적 의도가 있냐? 그럼 아니 미국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한미가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있어 지금. 그러니 진상 규명이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조사하려면 양쪽을 다 조사해야 돼요. 사실 진상이 근데 미국 그래야 쪽은 되잖아.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예정에도 없이 뭐 상원 의원 날라와 미사일 방어국장 날라와 계속 청와대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길게 조사하고 말이지 다시 정책을 뭐 사드 철회하고 이러면은 할 테면 해보십시오. 우리 그러면 빼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투명하게 했는데 뭘 조사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뭉개고 지나가면은 미국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청와대가 하겠냐 이런 계산도 전 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방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드를 뺀다. 아니면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서 원래 공약대로 그러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겠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취임 이후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자.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만 얘기를 하고 있지. 대선 때 얘기했던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다. 그러면 당장에 이미 국회로 얘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자체를 안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퇴양난이고 사실은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보고를 일종의 허위 보고죠. 해야 될 보고를 누락해서 허위 보고한 소극적인 허위 보고인데 이 허위 보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쟤들이 사드 빼려고 하는 거네. 그리고 좀 더 빨리 빼라고 가속화를 우리가 시켜야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라고 한판 붙자는 거야? 이런 시그널로 오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보고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가 각각의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큰 틀의 문제로 같이 연결될 소지가 있으니까 일파만파될 수 있으니 청와대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처음에 들어갔다가 톤다운하는 형태로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약속한 대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한번 이게 걸러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할까요 말까요 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런데 문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전 비준 동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협정을 맺고 대통령이 비준한 다음에 국회 동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비준 동의라고 하는 거고 그건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던 야당 때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결정을 해야지 뭔 국회 비준을 동의를 받아. 이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드가 그러면 요 상태로 그대로 두자고? 아니지 국회 전에 자기 입장을 정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그 다음 입장을 문제라는 정해라. 거죠. 이걸 국회로 먼저 비준 동의서를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이 본질로 되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드가 비정상적으로 배치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아서 앞으로 1년간 정상 가동이 안 됩니다. 문제가 지금 레이더 가동 안 되고 있어요. 시중에 알려진 거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발사대가 2개가 들어왔냐 4개가 들어왔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발사대에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 이게 또 안 들어왔어. 이게 한 발에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48개가 그 발사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활은 갖다 놨는데 화살은 안 갖다 놨다? 이거 뭐에 써먹는 놈입니까 총을 갖다 이게? 놨는데 총알이 없다? 그 두 개 안에도 총알이 없어요? 없어. 2개 안에도? 없어. 맹탕이네? 맹탕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네. 미국의 국방 통만 예산이 갖다 놓은 거야 그럼? 통만 갖다 놓은 건데. 깡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발사대 2기냐 6기냐를 따지는데 논리적 함정이 있어요. 그 발사대보다 그 발사대 안에 들어가는 탄을 따졌어야 돼. 요격 미사일. 근데 이 부분은 국방부 보고서에도 빠져 있고 지금 이 순간 진상조사에도 빠져 있다. 그렇다면 못 써먹을 무기를 왜 4월 26일 날 그렇게 과속해 가면서 알박기 했느냐. 아니 도대체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잖아요. 이거를 일단 밝혀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처리하는 방식은 의외로 시간이 많더라고.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변국 외교에서 협력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진상을 먼저 밝혀놓고 총알이 없다. 총만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빈총 갖고 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빵빵빵 소리 나면서. 그걸 군대 용어로 입총질이라 그래. 각계 전투할 때 개머리판을 두두두두두 들이대면서 총 쏘는 척하고 해. 실제 훈련을.
김정대 의원님 네. 오늘 생일 잔치 하세요? 아주 신났어 그냥.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8발씩 장착되는 총 48개의 요격 미사일 세트로 이루어진 이걸 일개 포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왜 1기, 2기, 6기 문제를 이야기하냐. 이런 어떤 다른 야당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괌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발사대가 몇 개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아니죠. 2기 있죠. 6기가 가 있습니까? 아니, 잘 모르시면 정책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괌의 사드에 몇 개 발사대가 있습니까? 현재 2개. 2개죠? 2기. 그렇죠. 발사대 2기. 예, 발사대 2기죠. 네. 자, 사드 1개 포대라 하더라도 2기가 될 수 있고 6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1개 포대가 장차 한국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초기 작전 능력의 몇 기를 운용할 것이냐. 또 지금 몇 기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완성된 6개의 발사대가 들어온다고 돼 있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최종 작전 능력을 확보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 배치 단계에 있어가지고 목표는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1기가 들어오냐 6기가 들어오냐는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몇 기가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괌의 환경영향평가를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차관님 잘 모르시죠? 그때 32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월입니다. 23개월로 돼 있는데 실제로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예. 32개월로 제가. 자, 그 다음에 괌의 배치가 임시 배치입니까? 영구 배치입니까? 처음에는 이왕 검토하는 김에 과연 이것이 지금 북한 무인기가 다 찍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전략 자산을 비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닌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사정권에 표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이런 면까지 검토해 근원적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한미 동맹 중요하다고 약속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해야 돼.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배석하신 분 중에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셨는데요. 발사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사대에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 예. 이게 또 안 들어왔어. 이게 한 발에 100억 원이에요. 위승호 정책실장만 일단 한직으로 자천됐습니다. 예, 면직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그게 예.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원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역 군인이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원래 와 있었습니다. 쓰리스타죠. 예, 쓰리스타입니다. 근데 그 전임자 유재승 정책실장 예비역 중장인데 이분이 독일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에선 독사파라고 불러요. 독일 사관학교파. 그런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독사파예요. 독사파의 거두. 예. 그래서 독사파가 이 정권에서 잘 나갔다고. 전 정권에서. 그런데 사드 정보를 독점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차관도 이렇게 바이패스했죠. 그래서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했던 바이패스라면 장차관을 건너뛰고 청와대하고 직거래했죠. 예, 그건 제가 무수한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갑자기 4월 26일 날 사드가 도독 배치됐습니다. 워낙 비정상적인 배치라서 이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의 가속화라 그랬어요. 가속화. 북한 미사일 예. 위협이 상승되니까 우리 사드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속화하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포상을 구축해서 발사대를 정상적으로 배치. 이게 비정상으로 되니까 알루미늄 패드 깔아가지고 임시로 야전에 방치하다시피 배치했어요. 초기 작전 능력이 제대로 확보될 리가 없습니다. 제대로 확보될 리가 없어요. 안정적 전압이 못 들어오니까 항공유로 발전기를 돌리고 있는데 전압이 불안정해서 대부분의 시간 레이더를 지금 꺼놓고 있습니다. X밴드 레이더를. 이게 어떻게 초기 작전 능력 확보입니까? 제가 사드 배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하는 건 반대했을 거예요. 제대로 준비를 갖춰서 얼마든지 충분히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비정상성을 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강행하다 보니까 과속사고를 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를 밝혀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저는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이 점을 좀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드 발사대 얘기만 자꾸 하는데 거기 들어가 요격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발에 100억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생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일본만 1분 드리세요. 예, 재밌잖아요. 들으시게. 자, 6개의 발사대가 중요한 겁니까? 활은 갖다 놨는데 화살은 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발사대가 있으면 요격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발사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후속 탄의 물량 보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전체가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과정이냐. 안전성이 있느냐. 아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따지다 보면은 이 사드 배치의 비정상성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이게 정상화가 됩니다. 그리고 대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서주섭 차관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청와대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옛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적임자가 오셨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욱 무거운 중책을 수행하셔야 돼요. 최고의 적임자가 오셨다고 생각이 되고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 업무에 대거 없이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업무를 파악 중에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서먹서먹 하신 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안 문제는 차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오실 무렵부터 그 사드 배치 논란, 또 여러 가지 어떤 국방부의 그 권력 교체기에 있어서의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들은 빨리 수습하고 통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께서 안보에 대한 믿음과 신뢰, 또 어떤 국민 통합,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은 국방부 정책을 투명하게,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공개하는 가운데서 신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혼란을 방지하고 또 우리가 국방을 신뢰하려고 해도 국방 자체에서 어떤 기만이 있거나 또는 국민을 기망해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국방부가 오히려 국방을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지고 동맹의 균열을 가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드 논란에서 아까 1개 포대는 당연히 6개 아니냐. 발사대가 6기고 각 임시 배치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영구 배치를 하기 위한 환경영향 평가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공사 소요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건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작년에 한미 간에 올해 연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한 것도 시간을 빨리 잡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기 또는 2기로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한다. 이것도 미국의 현재 사드의 수급 능력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긴박하게 수립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상 기류가 나타난 거는 작년 10월 대통령을 둘러싼 어떤 측근 비리가 터져 나오고 12월에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이때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을 그냥 유지하면 됐을 걸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진다고 사드 배치를 앞당긴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제임스 벤달 미 8군 사령관이 12월 4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진다.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따라서 그 위협이 고도화되는 것 따라서 사드 배치 시기가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 컨디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폴리티컬 컨디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거에 따라서 사드 배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앞당겨집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니까 3월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정확하게 3월 6일입니다. 4월 23일까지 들어왔어요. 약 한 달 보름에 걸쳐서 사드가 반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성주포대 공사가 전혀 안 되고 있었고 고압 전류도 못 들어가고 있었고
일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들어오다가 기어이 과속 사고를 냅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 환경영향 평가 안 됐